자, 김은미 기자. 네. 이용구 차관 취임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누군지 먼저 좀 알고 갈까요? 네, 먼저 사진 같이 한 장 보실까요? 네. 네. 이용구 차관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 마스크 때문에 알아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입니다. 네, 그러네요. 추미애 법무장관이랑 같이 법무부 그 건물에서 점심시간에 나오는 바로 이 남성이 이용구 법무차관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에 이제 회부가 됐었을 때 네. 그때 사실 추 장관 대신에 징계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이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바로 그때 법무부 차관이 사임을 하면서 그럼 대체 후임으로 오는 법무부 차관, 징계위원장의 역할을 할 법무부 차관이 누가 될 것인가를 갖고 상당히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이용구 법무차관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새 차관에게는 위원장 시키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었죠. 네, 근데 이 이용구 차관한테 그 이목이 집중됐었을 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지 몰랐을 때 기자들은 상당히 궁금해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관이 처음에 그 출근했었을 때 기자들이 각종 질문 세례를 쏟아냈었는데 그때 모습 같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었던 건 지난달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1월 6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이용구 당시 변호사였습니다. 그때는 차관이 되기 전이었었으니까요.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그때 만취 상태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니까 잠들어 있던 이용구 차관을 깨웠습니다. 근데 깨웠을 때 깨우자 이제 택시기사를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네, 근데 당시 이제 경찰은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다라고 보고 내사 종결을 했었는데, 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 종결을 했는데 사실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좀 더 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택시기사가 운행 중인 거로 봐야 된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건 그 특가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중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면 운행 중, 그러니까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땐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바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속한다, 처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당시에 택시기사가 정차를 한 상태에서 자고 있는 이 차관을 깨운 것, 그거는 보시는 것처럼 여객의 승차, 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설명 들어보면 법 적용이 뭐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이 부분이 관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는 저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특가법일 때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차관이 그 지난달 6일에 있었던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특가법 적용을 받았다면 그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법 적용이 다른 건 봐주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상당히 좀 설명이 좀 어렵네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보니까 갑자기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여기 등장하던데 전해철 의원은 왜 등장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2015년에 그 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2015년에 법이 통과가 됐을 때 전해철 의원이 이거를 주도했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를 했다 뭐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주도했다 그러면 대표 발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편이 만든 법에 뭐 같은 편이 걸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대표 발의를 한 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부터 하자면 저희 제안자 목록 저희가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해당 법을 좀 찾아봤는데 대표 발의는 김성태 의원입니다. 좀 김성태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이었었고
법안을 발의를 할 때는 10명 이상의 다른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렇죠. 보시면 모두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주도에 따로 얘기할 땐 대표 발의거나 아니면 동의한 의원들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란 거죠. 그리고 전 의원이 또 주도했다라고 치면 전 의원이 주도했다고 한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된 건 2015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5년의 이 간극을 두고 두 사건을 연관짓는 게 맞는가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어쨌든 엄밀히 말하면 당시에 법 적용을 잘못한 경찰의 잘못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관이 어떤 도의적 책임까지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을 작년 8월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 같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면 법무부 보복 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당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설명한 사례가 그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같이 좀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왜 욕을 하고 택시기사지만 욕 왜 하냐고 욕을 택시기사니까 넌 택시기사만 하면 아니 택시 네, 지금 영상 같이 보셨는데,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택시를 다 타고 집에 와서 보신 거는 요금을 내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랑 이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네, 알고 있어요. 네, 상당히 그때 유명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런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실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법 적용이 또 다른 거냐, 뭐 왜 이런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2015년에 아까 특가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또 다른 사실을 알았습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그 수사 실무 지침에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승객이 자고 있어서 깨우는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또 수사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과 현장의 수사 지침이 달랐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러니까 요금을 낸 이후에 폭행 사건이 벌어지거나 전에 폭행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 상황이 좀 달랐을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은 이 차관만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용구 차관은 지금 뭐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지금 계속 연락을 했지만 지금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저희 말고 다른 타 언론에 대해서도 연락을 모두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차관의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 차관에게 출근하는 이 차관한테 대체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는데요. 법무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관이 민간인일 때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사건 처리도 정상적이라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이용구 차관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던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